네, 오늘 짱 랭킹5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볼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양대 지수가 오후에도 반전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책 고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나온 가장 큰 뉴스는 여기에 있겠죠. 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한번 한미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아이부터 잡아보고 그리고 좁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팩트시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불확실성 해소는 맞는데 시장 분위기를 이 뉴스가 반전시키기는 힘들다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예상보다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이제 미국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예상보다 좀 감소하면서 환율은 소폭의 안정화를 찾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환율의 안정화 수준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반쪽짜리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 쪽 인사로 알려진 이 FOMC 이사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라는 생각.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래도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일부 소폭 하락을 한다면 그래도 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갈수록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주식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도주에서 좀 벗어났던 화학 업종이라든지 일부 좀 소외됐던, 오늘 보면은 이제 방산이라든가 조선 일부 이제 그동안에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일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는 신용융자 잔고가 현재 이제 26조 정도 우려감은 있지만 워낙에 풍부한 예탁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AI 테마가 아직 죽지 않는 이상은 저는 4,000포인트에 대한 수성은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확정이고요. 그리고 조선주안에서는 이제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중요했던 팩트시트 하나가 발표가 됐다는 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반도체 뒤에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시장 반전의 키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이사님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시세 측면에서 주목하고 계실 키워드가 조선이실 것 같아요. 네. 장 초반과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면은 기대감을 키워가도 되는 건지, 핵 잠수함 국내 건조 가능하다는 여기까지만의 시나리오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지금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시장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조선 정도면은 이 말이 통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이제 선박 건조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국내 건조를 하게 된다라면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조선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볼 때 가장 하단의 종목 이슈, 그의 업종 이슈, 상단에 이제 시장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이 만약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그 변동성을 극복하고 조선주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오, 오늘의 조선 이런 섹터들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구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줘야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안정되는 네. 게 우선이다. 그럼 시장을 끌어왔던 AI 조금 더 여기에서 뒤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쪽도 그럼 이어서 이사님 짧게만 더 봐주세요. 네. 조방으로 같이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방산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오늘 시장은 이 팩트시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방산은 사실 견조한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미 르네상스를 제외하고서 방산이라는 모멘텀은 조금 더 주목할 만한지 최근에 뭐 단독 뉴스로 뭐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는 있어서 포인트 잡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방산은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무기를 파는 게 아니고 무기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 거기 내용에서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팩트시트가 발표가 된다는 내용 때문에 아마 조선 방산이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기대를 팩트시트 외에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미국이 또 이제 자주포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한국 기업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을 또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유럽 쪽이 아시겠지만은 무기 공동 구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각이 돼야 아마 방산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네요. 조선방사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봤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사실 오늘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일단 오늘 기아가 보합권 정도로 올라서긴 했는데 현대차는 여전히 1% 하락이긴 합니다. 다만 자동차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 이달 안에 이제 시동을 걸게 된다면 소급 적용 시기가 조금 빨라진다. 그럼 스토리라인이 또 한 번 바뀌게 될 수 있을지 자동차 기대감 대표님 가져도 될까요? 예상보다 자동차 움직임이 덜해서 맞아요. 그게 좀 의아해하고 의아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가 15% 확정됐을 때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1월 11일이고 11월 1일이고 근데 이것까지도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판매 시점 고려 시에는 4분기에도 3분기와 유사한 관세 이 리스크가 좀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3분기 실적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무려 49%나 감소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월 1일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개월분에서 1개월분만 이제 관세를 받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관세 리스크는 굉장히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환율에서도 사실 수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수출의 이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한 이 관세의 3분의 1 정도로 환율로 이 3분기에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대기아가 주가가 좀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관세 소급 적용이 확실하게 팩트시트 내용에서 좀 미세하게라도 언급을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EV2부터 9까지 라인업이 내년에 아마 완벽하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의 가격 인하와 함께 도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반사액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 또 연말을 갈수록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제가 시가 배당률 봤더니 기아가 한 4%대 이상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대기아가 충분히 매력적인 대형주단 가운데에서도 그동안에 부진했던 2차 전지도 반등을 준 반면에 현대차는 오히려 20만 원, 30만 원까지 도달했다가 지금 한 50% 정도 되돌림을 보였던 반면에 기아차는 10만 원대에서 지금 10%밖에 반등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대안주로 찾는다면 저는 탑픽은 일단 기아차로 우리가 집중해보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로부터 지금 5만 장 GPU를 블랙엘 GPU를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AI 관련된 팩토리 구축에서 피지컬 AI로 우리가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혜를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라인 좀 단단하긴 하네. AI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신차에 대한 이야기, 관세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관세 둘러싼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하락 폭이 상당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구간에 3%까지 하락 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입니다. 4,045선까지 후퇴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눌리고 있고 계속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AI 키워드, 그중에서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열어볼 겁니다. 거치지 않는 AI 거품론이라고 헤드라인을 저희가 써봤는데요. 이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익숙하게 나왔던 건 오전에 흔들려도 오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 시장 분위기에 많은 분들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폭이 상당합니다. 지수 영향력이 이렇게 큰 종목이 오늘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오늘 흐름 자체는 냉철하게 보는 게 이사님 맞을까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품론이라기보다는 걱정론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투자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걱정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AI 투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회사채 금리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보도가 나온 부분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개 분기 17조 손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게 걱정론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조정의 어떤 핑계 거리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측면에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산업과 주가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디커플링 같이 가지 않는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의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AI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지금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이 AI 시대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조정은 이 AI 시장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디램 익스체인지 들어갔는데 저 이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어제는 확인하니까 디램 가격이 12달러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뭐와 연결이 될까요? 실적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고 내년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성장성이 거의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유효한데 왜 꺾이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주가가 좀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보다는 다우지가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BAI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최근에도 시장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이 AI 관련주 그리고 국내로 보게 되면 반도체주에 좀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시장 수급을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9천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외국인들은 그 빠져나간 자금들이 보니까 또 바이오 쪽으로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들 때문에 조정의 폭이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첨부를 하자면은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고 덥석 덤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가 매수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락의 진정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최소한 들어간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하락 진정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짧게만요. 네. 오늘 당장 사셨다가 아니라 최근에 10만 전자, 60만 닉스 이 부근에서 최근 탑2 매수하신 분들은
네. 오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응책을 꾸리셔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하방 지지되는 거, 진정되는 거 기다리시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조금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8월달 조선주 강세 보이다가 9월달, 10월달 주도주 뭘로 바뀌었죠? 반도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조선주 강세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반도체에서 조선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게 되고 반도체가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기회비용 날린 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반도체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오늘 지금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네요.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실적 충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많으실 겁니다. 키옥시아의 그 실적, 그러면서 낸드 부분의 우려를 지금 키워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지,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다음 키워드로 보시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 19일 실적이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키옥시아 말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 포인트 궁금합니다. 키옥시아 실적을 막 예의주시하고 봤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긴 개별 합니다만, 예. 실적, 그러니까 안 좋을 때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TSMC 3분기 매출액만 봐더라도 분기 대비해서도 10%가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무려 40% 상승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한 5% 정도 상회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주인공의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서서 이사님께서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회비용이라는 측면,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나 새롭게 이제 종목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셨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바이오 쪽도 지금 기술 이전 관련돼서 굉장한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기존의 보유자분들 제외하고는 신규 입성은 다음 주에 신규 입성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차피 이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았냐? 매수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속도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감이 있고 그 피로감이 미국의 캐펙스 투자 우려감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부 재무 악화도 지금 굉장히 촉발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것을 좁히는 구간이라고 저는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격이 좁히는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눌린 부분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도 사실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내년도 루빈, 뭐 HBN 완판 이런 소식도 굉장히 좀 좋은 뉴스지만은 저는 앞으로에 있을 이 내년도의 전략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발주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아마 수면 위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업종들도 핵심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땡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전에 엔비디아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된다.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온다라는 엔비디아 실적 일정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봅니다. AI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너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출렁거림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전체 에너지 섹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개별적인 뉴스 가진 원전으로 차례차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전체 전력 설비 포함해서 이쪽 섹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도체 대장주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것과 달리 부담입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흔들림 나오지만 추가적인 낙폭은 변압기 쪽에서는 일단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일단 에너지 쪽에서의 오늘 동반하고 있는 하락세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와 약간은 지금은 개별적인 움직임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은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9월달, 10월달 시장 정말 좋을 때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9월달에 신고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상승에 나온 이유가 실적도 있겠지만은 그 실적에 기반이 되는 게 결국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원초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9월달, 10월달 반도체와 동행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반도체 하락 영향도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물론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 나가게 되면서 그런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AI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9월달, 10월달 가게 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고 그 자리를 이제 전력 설비가 이제 또 백업을 하게 되면서 같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테마 쪽 같은 게 로봇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여담이지만은 이제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9월달, 10월달 반도체와 동행하게 되면서 주도 섹터군을 잃었던 업종이란지 그리고 테마 쪽 같은 경우는 동행해서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아이디어까지 같이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슈에 있는 쪽 원전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대표님, 고리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도 힘을 얻는 듯 했는데 오늘 원전의 분위기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뭐 한미 동맹한다면 원전도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긴 한데 오늘 AI 거품론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탓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탓을 해야 되는 거라면 원전만큼은 기회 요인도 오늘 있을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봐주세요. 그냥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빌리티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딱 같습니다. 하나만 예, 딱 한전까지도 하나만. 가지 말고요. 네, 뭐 한전 기술 차트를 보시면 에너빌리티 차트와 굉장히 괴리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전력 수요가 한 4배 정도 급증을 할 것이다.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루빈 AI 이제 이 냉각기 비용만 렉당 한 5만 달러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전력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SMR이거든요. 그래서 SMR을 키워드로 봤을 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의 주기기, 거기에 또 뉴스케일 파워에 뭐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였지만 주가가 이제 뭐 9만 원대 근처에서 하락폭을 보면 다른 종목 같으면은 벌써 이제 뭐 한가 근처에도 갈 정도로 영업이익이 쇼크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의 반등폭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뭐 12만 원대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데 다른 이제 그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퀄리티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보자면은 에너빌리티 같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는 이 BHI 정도를 그냥 원픽 그다음에 탑픽 그 두 번째로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발적으로만 봐야 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가 볼게요.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들썩임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장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까지 넘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대표님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후장에 이슈가 더 추가되면서 사이즈가 큰 대형주 중심으로도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한 구간이라면 지금 수급도 이쪽을 많이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급격하게 움직이는 쪽 많아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무게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이 관점 먼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제약바이오가 워낙 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커버하고 있는 엄민영 연구원이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에로에 관련돼서 그 과거에 이력들이 있는 종목들에 한정돼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다.
그 기술력, 플랫폼을 확보한 이 종목들의 한정되는 모습들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적응증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이 아니고 10개의 타겟, 그 이상의 타겟까지도 이 플랫폼을 확보한 그 기술력이 입증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ABL 바이오가 지난 이틀 동안의 급등, 오늘도 14%의 급등세를 보이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하고 3조 8천억 원의 이 에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에 다가가서는 이 ADC 이중항체 쪽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큰 게 남아 있다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지분 투자 계약 공시도 나왔네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IR이 또 있는데 진행되는데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일단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퓨처캠이 전립선암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또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한 12%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뭐 올릭스를 비롯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G2G 바이오까지 이렇게 좀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강세는 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승세의 윗단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조정을 이용해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테오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위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 빛을 100% 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나마 탑픽을 정해놓으면 저는 뭐 G2G 바이오 정도는 주종시 매수 관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G2G 바이오까지 픽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하나 더 질문 가도록 할게요.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에 대한 지금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서요. 정태근 이사님, 네. 그러면 계속 기술 이전으로 전략의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 걸까요? ABL 바이오가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틀 연속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오늘 유상증자 일라이 릴리의 3자 배정 소식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되거든요. 조금 더 뭐 안전하다, 실적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된 쪽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ABL 바이오처럼 수급이 집중되면서 고점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쪽이 지금은 키가 될까요? 후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시장이 픽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우리는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도 강한 쪽에 따라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강한 쪽을 그냥 이 단어로 압축해 보게 되면은 알보리펩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도 이제 알테오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다라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통 제약사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시장은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반대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기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픽해주는 방향 쪽으로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ABL 바이오가 보합권이었는데 이제 좀 전에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여기 나오게 되면서 또 강하게 시세를 뽑는데 일단 이거 못 잡으신 분들 되게 아쉬울 겁니다. 아쉬울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펩트론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펩트론 아시죠? 그 스마트 대포 관련돼 가지고 기술 검증 다음 달까지 진행이 되는 거. 요거 이번 달에 ABL 쪽 그 얘기가 나왔다라면은 다음 달 일랄리 쪽도 이제 펩트론 계약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리가켄 바이오.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LCB 7원 같은 경우는 이제 ABL의 그 항체를 가지고 이제 신약 후물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ABL 놓친 건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또 대안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약바이오 강한 포인트 그리고 좀 압축해서 전략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 또 강한 쪽 위주로 이 안에서 확인해 볼까요? 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도 그렇고요. FNF도 그렇고 오늘 실적 안고 강합니다.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의류 쪽에 전반적인 강세가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뭐 화학도 그랬고 최악을 넘기고 반전이 좀 나오는 쪽이 있잖아요. 소비 안에서도 다른 쪽은 너무나도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의류라는 키워드 이제 실적 나아진다라는 점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주들도 미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그러니까 한세시럽이나 영업무역도 미국 수출 비중이 약 50%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 거기에 이제 핵심 메카로 작용하는 것이 따로 있겠죠. 만약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크테릭스가 굉장히 많은 인기로 하고 노스페이스, 그리고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뭐 H&M이라든가 갭, 이 유명 고객사의 ODM을 받는 쪽.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1,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에 기인한다면,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영업무역보다는 한세시럽이 좀 만만한 차트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탑픽은 한세시럽 정도가 탑픽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중요하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소비 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서 이 포인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태근 이사님. 네. 최근에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엔터도 출렁거림이 심합니다. 네. 그런 구간에 반등이 오늘 짝에서 나오는 뭐 실리콘투도 있고요. APR도 있고 간간히 이렇게 리포트 효과로 나오는 쪽에 믿음을 가져도 될지, 아니면 한번 출렁거림이 실적으로 인해서 나온 섹터는 좀 기다리고 보는 게 맞을지 관점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홀시적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인지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실코건투 같은 기업들, 아모니 퍼시픽 같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실적 발표나 급등 나고 난 다음에 꺾이는 종목도 되게 많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글쎄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한 60%, 70%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굳이 그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소비와 연관돼서 그러면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양식품이 도리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수급도 좋아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까지 진행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미량 이공장 효과까지 반영하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소비지 중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보다는 삼양식품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환율 측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네네. 같이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오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두운 가운데 대안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강한 배경,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